안녕하세요. 오파츠 특별 실습을 맡게 된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1주차 회합 때 다들 저를 보셨다면, 저희 게임 BGM 맞추기 게임을 진행했었잖아요. 그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상이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목차는 이제 게임 설계하고 게임 구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게임 설계는 이제 제가 이 게임을 만들 때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했는지, 또 게임 구현은 이 게임 만드는 거에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 게임 구상했던 거는 이런 이 옛날 문방구 뽑기처럼 물음표 박스가 여러 개가 있고, 이 물음표 박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적혀 있고, 그 문제에 맞는 노래가 나오고, 그 문제를 맞췄으면 이제 그 그림을 나타낸 다음에 이제 다시 뽑기판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각 곡마다 씬을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들 아마 씬이 이때까지 하나만 배웠을 거예요. 하나만 만드는 걸로. 근데 씬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각 노래에 맞는 씬을 하나하나 만들려면 진짜 비효율적이겠죠? 그래갖고 저는 그냥 메인 씬에서 누르는 그 물음표 박스 안에다가 그 내가 이번에 맞출 노래하고 그 정답 그림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걸 딱 누르면 그 한 씬에 딱 갔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번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메인 씬에서 물음표 박스를 누르면 이제 퀘스트 씬으로 넘어가면서 정답의 오디오와 정답 그림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넘기고, 여기서 박스를 누르면 이제 퀘스트 씬으로 넘어가서 퀘스트 씬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서 이제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뭐 오디오 누르고 하는 거, 또 정답 공개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메인 씬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했어요. 저번 게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 게임인데, 이 물음표 박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으로 그냥 퀘스트 신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제 정답이 어떤 건지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시 뒤로 가면 이렇게 이 친구만 사라지고 나머지 애들이 남는 이런 게임이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씬에서 봐야 될 거를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메인 씬에서 메인 카메라는 이제 그냥 화면 카메라고요. 클립스는 제가 그 음악을 담으려고 만드는 한 게임 오브젝트고, 캔버스는 이제 UI를 담을 수 있는 캔버스고, 이걸 열면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다 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다 버튼, UI 버튼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 시스템은 이 UI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그러니까 키보드의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고, 스퀘어는 아마 이거였을 것 같고, 이 조그마한 이거 회색깔 이거 닥터 오는 역시 오박사님 사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캠퍼스라는 거는 UI를 담을 수 있는 칸이에요. 여기 이 캠퍼스가 따로 이 크게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 캠퍼스의 역할은 UI를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월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캔버스는 우리가 핸드폰은 여러 가지 핸드폰이 요즘 나오잖아요. 근데 핸드폰마다 해상도가 다 다르잖아요. 핸드폰 크기가 다르고 뭐 길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달라짐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UI는 그거의 화면의 규격에 맞게 이렇게 세팅하는 걸 합니다. 캔버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캔버스의 위치를 설정해주면 이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는, 나는 가운데로부터 얼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캔버스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 렌더링 모드에서 스크린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게임 화면하고 별도로 이제 카메라에게 투영되는 어떤 UI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매뉴얼을 보면 이 화면을 이렇게 해상도를 비율을 막 조절을 하면 이 화면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제 얘가 그만큼만 움직이게 돼요. 실제로 보여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화면 비율에 따라서 이게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이동돼 있는지, 또 아니면 뭐 여기 오른쪽 상단을 기준으로부터 여기 60, 뭐 여기 61만큼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게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네, 스페이모스 카메라는 뭐 크게 쓰진 않는데 그냥 원근감, 이제 저희는 2D 게임이어서 지금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카메라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UI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는 월드 공간을 사용했는데, 월드 공간은 이렇게 그냥 화면상에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저는 어차피 제 컴퓨터에서 이걸 틀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스크린 오버레이 쓰면서 저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월드 스페이스처럼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사실 TMP라고 해서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좀 더 이 텍스트보다는 좀 더 높은 어떤 퀄리티를 보장하는 이런 텍스트 솔루션을 저는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일단 이게 기본 여기서 UI에서 제공하는 텍스트는 좀 화면이 구질하게 나와요. 화질이 좀 구질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이 벡터 이미지로 아주 깔끔하게 이걸 줄이더라도, 아이고 안 줄어드네요. 줄어들더라도 이제 화면에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 TMP, 그러니까 텍스트 메시 프로,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가 텍스트 쓰고, 폰트를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직접 임포트해갖고 사용을 했어요. 이게 배민 도연체인데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법이 되게 재밌는데, 이 폰트 다운받으면 TTF가 있잖아요. TTF 파일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프로젝트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에셋이 따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에셋에 어디였더라? 아, 이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네. UI 텍스트 프로, 여기 어디야? UI 윈도우가 아니고 컴포넌트인가? 헬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다, 여기다. 윈도우 텍스트 프로에 메시 프로에 이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이걸 눌러갖고 여기다 이 TTF나 아니면 OTF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끌어다 넣은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한글을 쓰잖아요. 한글에 맞는 그 글자, 뭐라고 해야 되지? 글자 소스가 그 아스키 코드가 아니라 뭐였지? 유니코드에 의해서 우리 한글은 여기 범위에 속해요. 그래서 이 범위에 속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따로따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글자를 다 임포트를 하려고 하면 진짜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냥 한글에 관련된 이렇게 문자들만 제가 갖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 제너레이터 폰트 알라, 알라스? 뭐 그걸 누르면 이제 이게 만들어져 갖고 폰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는 아니지만 좀 길게 얘기해 봤고, 또 버튼과 이벤트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요. 어, 저는 이 UI를 중에서 이 이벤트 UI 중에서 저는 버튼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버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르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onClick, 그러니까 눌렸을 경우에는 이런 함수를 실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버튼 시스템인데, 네, 버튼 같은 거를 이제 임포트를 하면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이 뭐냐면 이건 조금 얘기하면 서두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시스템은 이제 키보드, 마우스 터치 이런 입력 기반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의 이벤트를 전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 터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스크린 터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터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한 번에 그냥 이벤트 시스템이 받아들여 갖고 처리를 해준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능보다는 그냥 내가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시스템한테 어떤 메시지가 넘어가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UI 툴로 만들어진 어떤 걸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이벤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좀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그냥 버튼이라는 건 누르면 반응하는 함수를 할 수 있다. 설정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더가 뭐냐면 슬라이더구나. 슬라이더가 뭐냐면 그 아까 전에 톡을 하는 게 있을 텐데 돈 세이브 톡을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아이고 지금 안 잡히네. 네 이걸 이렇게 아이고 조금 뭔가 제가 크기를 작게 해버렸네요. 아 저장 안 하면 다시 돌아갈 테니까 네 이거를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값이 변해요. 잠시만요. 슬라이더에 여기 값이 있어요. 밸류 있잖아요. 이 밸류가 이걸 드래그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슬라이더인데요.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유니티에서 UI를 통해서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뭐 슬라이더의 구체적인 거는 뭐 여기 백그라운드가 이 회색 뒤에 있는 회색 바를 얘기하고 필그라운드가 이게 이걸 드래그하면 여기가 색깔이 변해져 있어요. 여기하고 색깔이 변하는데 이 필그라운드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핸들 슬라이더는 이제 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하기 편할 거예요. 핸들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여기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슬라이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고 뭐 슬라이더 안에는 값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밸류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의 소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제 이거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일단 스크립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스크립트는 총 4개가 있어요, 이 게임에. 뭐 오디오 클립 리스트하고 뮤직 박스, 그리고 뮤직 태그, 그리고 뮤직 컨트롤러라는 네 가지의 이제 스크립트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오디오 클립 리스트 같은 경우는 싱글톤 패턴하고 이제 돈 디스트로이 함수를 사용했어요. 좀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음악을 관리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 게임에 존재하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 음악들을 다 담아놓고 그냥 도서실처럼 도서관처럼 그냥 거기다 음악을 다 담아놨어요. 그냥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뮤직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재생 및 버튼 관리를 하는 친구예요. 이게 아마 그 우리 아까 전에 퀘스트 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씬에서 이 버튼들을 관장하고 뭐 이걸 눌렀을 때 음악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뭐 이게 사라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드는 관장을 하는 그런 클래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물음표 박스 랜덤 박스에다가 어떤 정보를 담겠다고 했잖아요. 그 정보. 그러니까 어, 다시 메인으로 들어가 봐서 이 박스의 문제가 이제 어, 스프라이트가 여기 그림이 아까 정답에 관련된 그림이 여기 있고 이제 음악 소리의 정보 그리고 여기 음악 몇 번째 음악을 할 건지에 따라 고른 음악을 이 퀘스트 씬에다가 넘기는 그런 스크립트고요.
뮤직 컨트롤러는 이제 진짜로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넘어간 음악을 선택해서 틀어주거나 아니면 뭐 정답 그림 같은 거를 관리하고 음악 품질이 아니라 이제 음악 그 소리 관리를 하는 게 뮤직 컨트롤러입니다. 얘를 다르게 색칠한 이유는 이제 얘네 셋은 이제 모노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컴포넌트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따로 C샵만 써갖고 그냥 C샵만 사용해서 그냥 이 유니티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얘는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싱글톤 패턴으로 하나의 그 관리하는 컨트롤러만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Don't Destroy on Road, 그러니까 여기 Don't Destroy라고 했던 거가 이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신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서 원래 이 신으로 메인 신이 켜지게 되면 뭐 이 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 원래는 이 메인 씬 그대로가 유지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돌아오면 메인 씬은 그냥 이 상태여야 돼요. 계속 어디 갔다 와도 계속 아까 전에 그 상태여야 되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이걸 없앴잖아요. 이게 없앤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돈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부시지 않고 그냥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실행을 하면 여기에 돈 디스트로이 온 로드라는 게 생겼죠.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음악만 담아놓은 클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음악만 이렇게 쭉 담겨져 있는데 이게 오디오 소스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들고 가야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이 전체 음악을 다 가져가서 이거는 뭐 몇 번째 음악이다 하고 이것만 틀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이게 부셔지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이 게임 오브젝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참고로 어, 여기서 이제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 화면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유는 당연히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없어서 그냥 안 나오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되지만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없는 거는 그냥 특정 위치에 있다만 표현이 되고 그게 그림으로서 표현은 되지 않아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나중에 만든 건데 이게 원래 음악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용량이 이게 지금 엄청 빠른데 이게 그때는 한 5초 막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음악 소스는 무게가 커갖고 그냥 게임 메모리에다가 계속 띄워놓고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뮤직박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클립 있잖아요. 오디오 클립 박스. 이 클립 박스 자체는 제가 그냥 놔두게 했습니다. 계속 살아있게. 게임 실행 내내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면 편한데 오디오 클립 그래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이 게임 씬이 로드가 될 때 그냥 이거는 싱글톤 얘기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뭐 don't destroy on roa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걸 부셔지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만 음료수 좀 마시고. 음. 네, 싱글톤 패턴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코드를 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구현한다, 저런 걸 구현한다 하면서 코드가 사실 사람마다 짜는 구현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양할 필요 없이 약간 좀 구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획일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드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패턴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돼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어떤 방법이 있다. 방법론적인 거를 소개하는 것이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싱글톤 패턴이 진짜 디자인 패턴의 약간 얼굴 마담 같은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클래스라는 건 하나의 공장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공장에서는 자동차를 여러 대 찍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은 따로 있고, 그 자동차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뭐 표현을 하자면 조금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클래스는 한마디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설계도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자동차를 표현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스턴스는 이제 그런 클래스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리모컨이 보통 집안에 두 대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리모컨 두 대가 있으면 하나의 TV 화면에서 이 버튼 누르고 이 버튼 누르면 막 혼선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죠? 그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게임 컨트롤러, 이 뮤직 컨트롤러도 컨트롤러 버튼이 하나만 있어야지 이제 잘 작동을 하는데, 시스템상의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든 간에 이게 두 개, 세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 싱글톤 패턴이에요. 그래서 싱글톤 패턴은 뭐 간단하게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이 private static instance라는 어떤 선언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이 동네, 이, 이 세상에 저희 리모컨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리모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리모컨은 공장 어디에서든 찍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만을 어떻게 상정하기 위해서 그 리모컨, 약간 이런 식의 타이틀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 리모컨이에요. 그 리모컨이 지금 일단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리모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리모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노홍철 씨가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리모컨 하나만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처음에 이 생성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리모컨을 찍어내는 거죠. 리모컨을 찍어내서 하나의 리모컨을 만들어요. 이렇게 리모컨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 리모컨이 이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뭐 장발장 번호 뭐 24601 리모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번호 2460101 뭐 너는 이제 인스턴스라는 리모컨으로서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어. 너는 이제 우리 클래스, 이 클래스 안에서 무조건 너는 이거를 정당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너 언더바 인스턴스라고 불리면 나와 라고 막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맨 처음 실행됐을 때는 제가 이게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인스턴스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리모컨을 만들어라. 얘가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get instance가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뻔뻔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인스턴스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래서 get instance 함수를 부르면 이제 이 만든 거를 리턴 한자. 그래서 만들어서 새로 리턴을 해요. 이걸 주겠죠. 이제 이 친구, 이 방패병이 이제 너 이거 가져가 하고 주겠죠. 하지만 이미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다시 또 나중에 농철 와갖고 또 미안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인스턴스 한 대만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어 아까 전에 만든 게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만든 거 이거 그대로 줄게 라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 클래스에서는
인스턴스를 딱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 리모컨을 만드는 방법을 프라이빗으로 잠궈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만 만들 수 있어요. 이 클래스 안에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번, 이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이 리모컨을 만드는 방법 얘네만 알고 있고 하나만 만들고 하나만 우리가 너한테 줄게. 이 하나만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싱글톤 패턴이에요. 되게 뭐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재밌게 만들고자 이해가 안 될까 봐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직접 여쭤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친절히 다시 한번 여러 번, 100번, 1000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뭐 한 뭐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클래스를 아는데 이런 패턴은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컨트롤러 원래 이 스프라이트나 이런 거를 다루는 건데 이거를 제가 딱 하나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각자 소개를 하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메인 씬에서 이제 랜덤 박스를 딱 눌렀을 때 뮤직 태그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봤다시피 여기서 이제 뭐 이 정답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번호 같은 거를 담고 있다가 눌렀을 때 이제 넘겨줘요. 코드를 한번 살짝만 볼까요? 뮤직 태그 이게 어 버튼이 눌렸을 때 제가 8번 버튼에 있는 이 뮤직 태그의 스크립트 안에 그러니까 이 8번 버튼이죠. 8번 버튼 이 뮤직 태그 안에 있는 이 체인지 씬 함수를 부르라고 했어요. 이걸 누르면 체인지 씬이라는 걸 부를 거예요. 체인지 씬에는 이제 정답이 되는 스프라이트가 내 스프라이트를 넘겨줘라. 이 뮤직 태그에 있는 스프라이트 정보를 넘기고 뭐 볼륨 정보를 넘기고 뭐 오디오 아까 전에 오디오 클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있었던 그 아까 전에 여기 있었죠 클립 리스트에 있었던 8번이 어디냐 8번이 역전재판이 아니라 이게 0번부터 돼 있으니까 8번이 이거예요 슬러스 이 노래를 가져와라 7번이구나 7번이어서 맞구나 7번이어서 이 7번에 있는 음악을 갖고 와라 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보를 넘길 거예요 이 뮤직씬한테 이걸 넘길 거예요. 그냥 이 뮤직씬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퀘스트 씬이죠. 제가 이름을 좀 혼용하고 있는데 퀘스트 씬으로 넘어가면 이제 퀘스트 씬에서 이 컨트롤러에게는 아까 전 뮤직 컨트롤러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이거 겟 인스턴스에서 불렀는데 다시 조금 설명이 장황했는데 다시 한번 부르면 이제 컨트롤러를 불러요. 야, 그 리모컨 갖고 와 리모컨. 그 리모컨 갖고 와서 리모컨 안에다가 이거 정답이 되는 음악하고 정답이 되는 그림하고 정답이 되는 그 볼륨하고 그런 걸 다 집어넣고 이제 그, 그 음악 중에서 아까 전에 이걸 누르면 제가 그 물음표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물음표가 박스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 박스 한번 썼다라고 이제 흔적을 남겨요. 이렇게 컨트롤러 그러니까 리모컨에다가 이제 그런 흔적을 남긴 다음에 그 로드 씬으로 넘어가요. 씬으로 넘어가면 여기로 넘어가겠죠?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 버튼들도 다 뮤직박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버튼은 이제 이 뮤직박스 스크립트의 뭐 버튼 1을 담당하고 이걸 누르면 이제 버튼 1을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 이 음악을 실행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씬으로 일단 넘어오면 맨 처음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뮤직 컨트롤러에 들어갔던 음악하고 뭐 정답 정보 같은 거를 여기 뮤직박스가 딱 시작을 하면 너 이거 또 어딨냐? 여기 있다. 네, 이제 다시 리모컨 갖고 와. 리모컨 갖고 왔어.
리모컨에 있는 음악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거 실행할 거니까. 음악 소리 실행할 거니까 음악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넣어.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다 딱 넣은 거예요. 아이고 엔터를 쳐버렸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여기에 스퀘어라고 뒤에 숨겨놨는데 이 조그만한 이제 스프라이트에다가 야 정답 그림 그려. 정답 그림은 그려놔. 그래서 그려놓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림 크기 비율 맞추려고 한 코드고 뭐 음악 소리 맞춰. 그리고 뭐 실린더 그 실린더 값하고 그러니까 이 실린더 값하고 슬라이더 값하고 이제 그 음악 값하고 맞춰. 그래서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7번 눌렀죠? 7번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악이 아까 전에 0.2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0.2에 딱 있는 거죠. 음악을 실행하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출 수 있게 제가 버튼을 설정을 다 해놨어요. 1번 버튼이 저거고 음악이 실행 중이면 멈춰라. 멈춰! 음악이 아니면 음악을 실행하라. 뭐 이런 거. 그 음악을 멈춰라. 아예 잠시 멈춰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버튼, 이게 세 번째 버튼이 이제 이 랜덤 이 랜덤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누르면 삭제해라. 삭제가 됐고 마지막이 이제 씬으로 다시 메인 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슬라이더 업데이트. 슬라이더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음악 소리를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슬라이더를 살짝 보면 슬라이더에 이 슬라이더 체인지 발령 그러니까 값이 변할 때마다 이 그 값이 변한 값만큼 볼륨을 바꾸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다시 메인 씬으로 돌아가는데 이 메인 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어디 있냐? 스크립트를 하나 더 작성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뮤직 컨트롤러였나? 아, 뮤직 태그에 이제 그 다시 그 컨트롤러 그러니까 그 뭐냐 이제 리모컨을 갖고 와서 리모컨에 있는 그 아까 전에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컨트롤러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눌렀었냐? 라는 걸 체크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체크를 남긴 걸 가지고 이제 어 너는 아직 살아 있어도 된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눌러보면 이제 이 번호대 리스트는 이제 나 사용되었다 하면 이제 set able에서 false가 돼서 이제 이 오브젝트는 죽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코드를 리뷰를 다 해봤는데 뭐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모노 비헤이버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뮤직 컨트롤러는 그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내가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브젝트 그 인스턴스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스턴스가 지가 알아서 만드는데 얘는 내가 직접 만들어 줘야지 내부적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클래스를 좀 배우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나한테 진짜로 난 진짜 클래스를 몰라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시합을 조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마 앞으로 수업 배우면서 클래스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따라가셔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해서 이게 게임을 만들 때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저도 처음 겪는 버그라기보다는 막 그 음악 소스 로드하는데 5초 걸리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걸려 보면서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최적화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오디오 클립 리스트라는 걸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지? 얘가 만약에 싱글톤 패턴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돼 있었으면 계속 씬이 돌아올 때마다 이게 복사가 돼요. 이 클립스가 계속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이 클립스가 복사가 되니까 음악 이만큼이 계속 복사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막 그런 이유가 있어갖고 아 이거 싱글 프로페서를 어떻게 구현하지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어 여름 때 게임을 만들고 이제 가을 오디시에서도 이제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게임을 만드실 때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는 걸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이 게임 만드는 거 정말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고 지금은 진짜 되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조금 받고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 뭐 진짜 간단하게 뭐 쿠키런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테트리스 아니면 뭐 그 뭐지 그 애니팡 같은 게임 그런 것도 사실 조금만 뜯어보면 진짜 기상천외한 알고리즘이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씩 이렇게 게임을 접근을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게임을 만드는 게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걸 고민해봐야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를 딱 보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시고 앞으로 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제라고 할 건 딱히 없고요. 만약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자기가 해보고 뭐 좀 더 건드려서 나만의 뭐 음악 맞추기 게임을 만들고 싶다 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저한테 더 질문하고 싶거나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 동아리 활동이 재밌길 바라면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뭐 기타 코드 얘기는 아까 전에 다 했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